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이 세금을 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근속연수예요. 네. 근속연수가 길수록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요. 네. 공제 많이 해주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세율이에요. 퇴직소득 세율. 네. 근데 세율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일시금으로 안 받고 IRP 계좌에서 퇴직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 내지 40%를 깎아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선 유리해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봄을 좋아하시죠?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여름 좋아하시는 분은 흔치 않은데. 네, 여름은 아예 저는 더운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봄과 가을은 사람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설레게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 바람에 작은 바람에도 네. 이 마음이 흔들려서 울렁대죠. 그게 좋지 않습니까? 울렁대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은 더우니까 그냥 딱 덥거나 아니면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 쐬서 책이나 보거나 네. 이게 딱 좀 나가서 그냥 뜨거운 그 열기를 이렇게 덮거나 이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봄은 봄과 가을은 우리 마음을 태탄케 하니까 네. 그런 건 싫다. 네. 난 무너지지 않겠다. 아, 그냥 좀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좀 설레이지 말고. 네. 설렘이 싫은 남자 이상권 전무입니다. 여름이 좋은 남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연말정산 같은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세금을 어떻게 보면 많이 환급 받을까. 공제를 해주는 거 사실이죠. 공제 많이 해주니까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근데 앞으로 시대는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이제 아시는 시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연금저축계좌도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제도도 있는데 올해 제도가 또 바뀌는 게 있어요.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네. 앞으로 시대는 연금 낼 때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모르면 알게 모르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연금 받을 때 아는 세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세금은 뭐 이제 대선 후에 A 후보가 되든 B 후보가 되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특히 재정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올해는 법인세나 이런 것도 잘 안 거칠 테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세금 문제가 더 중요시할 텐다. 근데 연금 상품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드는 생각은 비과세라든가 세금 그쵸. 혜택이 많아라고 보통 이제 그런 고정관념은 있어요. 네, 실제로 많아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네. 그렇지만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영연금과 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와 직장 생활하지만 퇴직연금 그 계좌에 있죠. 다 세금 적용 방식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세금 적용 방식을 알고 어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해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여기서 내면 끝이야. 이런 차이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역사상 0.8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작년부터 낮죠. 우리나라는 이제 감소입니다. 인구 순감 국가죠. 그쵸, 인구 순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2030년이 되면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나이를 어린 순서부터 많은 순서까지 쫙 일렬로 세우면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 중위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2030년이 되면 50세 정도가 돼요. 근데 요분들이 또 퇴직할 거 아니에요. 2070년도가 되면 60세가 넘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인데 60세가 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출산율이 지금 0.8명대인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데 저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개선되시 아무리 정치인 분들이 공약을 하더라도
이미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그 저출산의 블랙홀로 간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여러 여건들이. 2030년만 돼도요. 예. 중위 연령, 그러니까 쭉 대한민국 국민을 줄 세웠을 때 일렬로 쭉 세우는 거죠. 딱 중간에 있는 사람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예. 50대, 50대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통계청에서 추계하는 장래 인구 추계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짧게는 5년, 그러니까 길게는 9년 정도 앞당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제가 보기에는 앞당겨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적인 효도 시스템이에요. 네. 개인이 그 부모님한테 하는 것을 개인적 효도라고 그러면 이걸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사회적 효도 시스템, 공적 연금이나 건강보험 시스템의 대전제는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적어야 되는데 한국은 여기서 뭐 한 20, 30년만 지나면 당연히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도 많이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치인들은요. 더 주는 정책은 선호하지만 깎거나 줄이는 정책은 그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연금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결국은 이번 정부도 손을 안 대고 넘어간 거거든요. 얘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손을 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빤히 나와 있는 정답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논의는 계속적으로 증세는 한국 사회에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좀 이해를 그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보험료 산정하잖아요. 지역가입자분들 올해 7월부터는 올 7월이죠. 우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소득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요.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국민연금 1,000만 원 받으시는데 그중에 300만 원만 지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됐는데 올 7월부터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점점 더 높아질 확률도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연금저축계 연금에서 이런 세금은 그 실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게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세 번째가 이런 게 나중에 아마 많은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공적연금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금액이 좀 많아지게 되면 부동산이나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과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연금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연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 앞선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봐도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득 반영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소득으로 잡게 하면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나중에는 종합소득세도 포함시키게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간 놓치고 있는 게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은요. 옛날에는 이런 공제제도가 없었어요.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도 나중에 없었어요. 받을 때. 근데 2001년도 이후에 제도가 바뀐 거죠. 공제를 해줄게. 그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은 얘기해요. 아니 공제 안 받고 안 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왜 이것을 그냥 눈속임 아니야? 괜히 지금 공제해 주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하는 거 사실은 미리 내냐 나중에 내냐 그 차이인데 뭐 이런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사실 나중에 내는 게 더 뭐든지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복리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이후에 소득공제 받으신 국민연금은 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금액을 전부 다 세금의 대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연말정산 같은 거 받을 때 가족공제 해주잖아요. 공제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단순 계산으로 나 혼자 산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내 다른 소득은 없다. 오로지 국민연금만 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 우리는 노령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연 77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771만 원을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제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세금입니까? 여기서 연금소득세를 내거나 연금소득세를 끝내거나 아니면 이거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어떤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거를 그때 가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 소득도 있고 여러 소득도 다른 소득이 굉장히 많다. 예. 이런 분들은 그냥 연금소 다 내고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합산해야 되냐, 그냥 연금소득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분류과세나 분류과세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신청해야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세율은 소득세율인가요? 그렇죠. 소득세율대로. 연금소득세율이 정해져요.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현재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만 받아. 우리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내가 갖다 올려놓아서 건강보험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안 내니까 비용이 되게 절감되잖아요. 네네네. 내가 단독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되게 비싸니까. 그럼요. 예.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대가 한 80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내신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 170만 원 이상을 국민연금을 받는다. 나오겠죠. 난 딴 소득은 없다. 예. 집도 없다. 예. 자동차도 없다. 예. 근데 170만 원 이상 받는데도 우리 아이가 직장 생활하니까 아이 명의로 건강보험을 올려도 안 돼요. 이때는 따로 나와서 내가 국민 가입자가 따로 지역 가입자가 돼야 되네요. 따로 본인 스스로가. 쉽게 생각하면 1년 한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연금을 받는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그냥 자녀 명의의 건강보험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의외로 잘 모르세요. 자, 국민연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있는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예. 770만 원 이하는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금액이 작으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러나 이제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속속 출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연금소득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게 합산하면 종합소득세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월 170만 원이 넘으면 1년에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에게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얹힐 수가 없는 거죠. 네, 내가 서서 집이 없다 하더라도 네. 집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비싼 아파트 살면 앞으로 다 잡혀요. 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소득 없고 오로지 내가 연금만 있어도 170만 원 이상 더 받으시면 이런 분들은 다 별도로 내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중 석탑할 때 퇴직연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도 세금 관련한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올해 중요한 거는 뭐냐면 IRP 계좌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퇴직 계좌로. 올해부터는 어떠한 연금 회사의 퇴직연금 가지고 있든 DC든 DB형이든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든 이제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전부 다 회사에서 돈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개인 계좌로. 예,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근로자의 IRP의 의무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정부가 어떤 걸 해줬냐면 퇴직연금, 그러니까 우리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이 세금을 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근속연수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요. 공제 많이 해주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세율이에요. 퇴직소득세율. 근데 세율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일시금으로 안 받고 IRP 계좌에서 퇴직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 내지 4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선 유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종합소득세 시장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퇴직연금에서 받으시는 연금은 전혀 포함이 안 돼요. 두 가지에 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퇴직 관련 세금만 연금소득세만 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고 거기서 내가 10년 이상 나눠받으면 기존의 세금도 30-40%를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IRP 계좌가 되니까요.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절세 효과가 있는데 40% 원래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보다 거의 60%가 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 40%. 40%가 깎아지게 되는 겁니까? 10년 동안은 30%고 10년 넘어가면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길게 더 늘려서 받아라 이거예요. 연금으로. 제발 목돈으로 찾아가지 마. 그렇지만 현재 현실은 목돈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90%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연금의 세 번째가 연금 개인연금 저축계좌잖아요. 네. 고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전액은 다 찾기 어렵고 내가 근데 반 정도는 현금이 좀 필요해. 반만 찾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적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세금을 볼까요? 뭐 IRP랑 연금저축계좌 합하면은 연간 뭐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받으셔야 돼요. 네. 이 요건은 무조건 충족시켜야 돼요. 퇴직연금이랑 같죠. 네, 연금 55세 이상 10년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받으실 때 딱 기억해야 될 건 월 100만 원 이하로 받아라.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만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고 다른 소득과 아무것도 합산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요 100%. 근데 만약에 내가 1,201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딜레마네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을 하는 이유는 이제 노후에서 더 많은 연금을 매달 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부담되시는 분은 수령액을 월 100만 원 이하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연간 최대 불입할 수 있는 게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만 원씩 한 10년 넣으면 1억 8천 되시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여기서 내가 월 100만 원씩 찾으면 꽤 오래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이게 뭐 큰 돈은 예를 들면 1년에 1억씩 이렇게 혜택을 주면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세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한 1,800만 원 정도까지만 연간 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월 100만 원씩만 이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만 빼서 쓰면 연금소득세가 내면서 모든 세금 문제는 다 정리가 되고 여기서 발생한 연금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산정도 안 하고 종합소득세가 포함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부동산 소득이 있을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다 분리과세라고 하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가 현재 나와 있는 장기적으로 우리 노후 생활 관련된 상품 중에서는 가장 조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해요. 유리하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돈 만 원이라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아마 나중에 그 금융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뭐 기간을 넓힌다든가 수령 기간을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상품이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정철치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변액 연금 같은 거죠. 10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은 비과세 아닌가? 비과세 되죠. 그러니까 근데 변액 연금은 다 합해서 1억 8천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1,500만 원, 내가 이제 150만 원씩 월 이게 10년 동안 넣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적립식인 경우와 내가 만약에 목돈으로 넣는 경우는 딱 1억만 돼요. 옛날에는 이 한도가 아예 무제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100억을 갖다 넣어도 10년에서 장기성 보면 10년만 일시납이라고 하죠. 일시납하게 되면 세금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그래서 제도 계속 줄여와가지고 지금 1억만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는 1억만 인정해주고 적립식인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에서 월 150까지 넣어주니까 토탈리 10년간 2억 8천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 유지죠.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거. 변액보험 얘기를 기간이 긴 게 좀 단점이죠. 저 짧게요. 시간은 다 됐는데 이제 건강보험에 합산될까 봐 연금소득이 그 걱정 아까 했잖아요. 국민연금은 이 퇴직연금이랑 이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 그다음 변액연금 10년 이상 변액연금 요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 건강보험 합산도 도망갈 수가 있죠. 거기로 안 넣어줍니까? 이 소득은 잡혔는데도. 그 산정 가치 기준은 안 들어가죠. 분리해버리죠. 분리해본다.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100만 원 이상으로만 이하만 받으시고 연간 1,200만 원 이하. 그 변액연금과 같은 장기성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데 10년 이상 넣고 금액은 2억 8천 한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에 얽힌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미래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